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느덧 1월 첫 번째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볼게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주들이나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로봇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유진 로봇도 1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휴림 로봇, 로보 전부 다 굉장히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잖아요. 네네. 올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예. 로봇 관련주는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요번에 이제 CES에서도 그룹사마다 로봇에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행사로 인한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존에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몇 개 종목이 되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은 주가 이 정도 상승할 만큼의 기인되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장기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GS20 둘둘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좀 살아있지만은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또 가격 조정이 또 조짐이 또 보이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은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또 현대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쭉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종목 투자를 중장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크기는 하지만 일단 CES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 중에서 조금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 네.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실까요? 사실은 오늘은 시세를 살아있어서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우리가 로보티즈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LG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고 실적도 나름대로 나와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제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로보티즈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밑으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살짝 좀 깨지고 있는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기술 회사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내외 배송 서비스 로봇 시장이 성장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I 기반 자율주행 실내 배송 로봇들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성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성장성이나 이익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과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6,65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4,900원을 하단 제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말씀드린 이후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났고요. 24,900원 밑으로 하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재차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추세 대응하시면 되는데 목표가는 미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견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죠.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절반은 24,9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전에 주셨던 종목 AS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을 때는 4만 원 근처까지도 갔던 종목인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을 조금 챙겨놓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24,900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로봇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한번 열어볼까요? 곽 부장의 갈테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챙겨오셨을까요?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쪽에서도 2026년까지 전기차 대량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현대 글로비스 매각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저는 뭐 현대차 그룹을 그 내용 전반적으로 이제 보기에 앞서서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비율을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슈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슈가 정점에 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로서는 지금 뭐 기존의 그 뉴욕 연방은행에서 글로벌 공급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부분과 그리고 또 지표 부분들을 1차 지표, 2차 지표를 관련된 지표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글로벌 공급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개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피크아웃이 확산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하향 쪽으로 해서 안정화될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섹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섹터 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있는 거죠.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사실은 해상 운송 쪽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런 현대차 그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이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조직 내부의 횡보는 그런 게 있죠. 엔진 개발 조직을 해체를 했다는 거죠. 해체를 했고 그리고 또 전기차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포커싱을 하고 이게 첫 번째 현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칼라일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10%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기준이 30% 이상은 보유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었을 때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9.9%로 맞춘 바가 있습니다.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구 전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근본에도 10%로 또 매각한 거죠. 그거는 바로 공정거래법상 20%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19.9%로 맞추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보되는 현금이 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좀 넘는 금액으로 확산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2월 초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확보되는 또 현금이 있어요. 그런 현금을 가지고 한 1조 정도 넘게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외에 각종 종목들을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 미국의 역대 최다 물량을 팔았다라는 이슈로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오늘 부장님께서 주실 종목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큰 종목 혹은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주를 볼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를 안아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볼까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현대모비스도 보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라는 그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현대글로비스를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가격이 18만 4천 원 하고 있는데 하단만 좀 제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좀 더 주목한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를 확고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트레이딩이든 모아가든 좀 끈기 있게 대응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지배구 구조 관련해서 이슈 정말 잘 체크해 주십니다. 예전에 SK 때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현대글로비스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 라인 24만 원, 손절가 16만 원 체크해 주셨네요.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 시간 됐네요. 곽용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